I've been driving around in my car looking for some kind of open bar. It's gonna be alright, gonna be alright. 반갑습니다. 끝장의 정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 신문에서 결산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은요,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동 결산 같은 경우는요,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날짜는 12월 31일 날짜로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기 연습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일반 전표 메뉴를 띄우신 다음에 12월 31일 날짜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 결산 같은 경우는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 메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가셔가지고 관련된 부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 결산이 오히려 좀 더 쉽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분기 연습을 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수동 결산도 어느 정도 연습만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동을 먼저 해야 되냐 자동을 먼저 해야 되냐라고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둘 다 관계없습니다. 뭘 먼저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문제 푸는 요령으로는요, 먼저 자동 결산 메뉴를 띄우시고 그 안에서 입력할 수 있는 문제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맞으면 자동 결산에서 다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거기에서 입력할 수 없는 문제라면 이거 수동 결산이구나 하는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많이 풀다 보면 이게 적응이 되셔가지고 이건 자동이고 이건 수동이지 라고 이제 또 바로 적응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유형별로 해서 하나씩 풀어볼 건데요. 자, 수동 먼저 한번 연습을 해볼 거고요. 날짜는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거는 이것도 같이 연습 겸사겸사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83의 기출 데이터가 있는데요. 요거를요 새로 한번 깔아주세요. 우리 저번에 한번 깔았는데요. 그래도 이제 데이터를 아예 새로 덮는다는 느낌으로 새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뜨더라도 재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요거 관련된 설치 그 감독관 번호는 설치는 이렇게 파일을 눌러주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세계 1급이니까 요거 밑에 거 보면서 넣겠습니다. 감독 확인번호 8341. 그리고 연습하실 때는 A형이냐 B형이냐 관계없습니다. 뭐 하셔도 상관없는데 실제로 시험 치실 때는 A형인지 B형인지 여러분 시험지 받아보고 확인을 꼭 하셔서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끄고요. 자, 방금 책에서 보셨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자면, 자, 먼저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 여기 메뉴 보이시죠? 요 메뉴를 띄워서 우리가 분기 연습했듯이 날짜 넣고 12월 31일이라는 날짜를 넣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동 결산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을 메뉴를 띄우시면 이런 식으로 있고, 엔터를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는 빈칸이 보이시죠?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우리가 자동 결산에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이다. 오른쪽에 색깔 칠해져 있죠. 제가 지금 클릭하는 부분. 이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보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인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이제 수동 결산부터 들어갈 건데, 문제 유형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씩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풀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 거는 아니고요. 제가 보고 이제 꼭 푸셔야 되겠다 싶은 것들 위주로 하나씩 가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장부상 현금 잔액이 1650, 실제 현금 잔액이 1590. 여러분 장부가 일단 더 크죠. 장부가 더 크다는 사실 확인하시고요. 지금 둘 사이에는 60만원 차이가 나네요.
네, 60만원 차이가 난다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보셔야 돼요.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여러분,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그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을 썼었어요. 자, 근데 문제 읽어보시면 정산은 완료됐으나 회계 처리되지 않은 영업부 직원의 출장비, 이게 내역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현금 과부족은 일단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 분계 바로 합니다. 자, 장부에 지금 현금이 60만원이 더 크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현금을 줄이겠습니다. 이걸 줄이시고, 실제보다 더 크면 이만큼 장부가 잘못 기록된 거거든요. 그래서 줄이시고, 좌측편에는, 차변에는 보통 그 이유를 적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지금 출장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여비교통비라고 쓰시면 되고, 그리고 60만원이고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대입니다. 자,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이 차변 자리에 뭐 들어간다? 현금 과부족 들어간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2번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작업을 좀 할게요. 이게 데이터가 하나의 데이터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풀다 보니까 기존 데이터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12월 1일 날짜로 해서 입력을 좀 해주십시오. 현금 과부족을 차변에 하나 넣어주시고요. 대변에는 현금이라고 이렇게 미리 입력을 좀 할게요. 이건 데이터가 맞지 않아서 우리가 사전 작업으로 이걸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면서 요거 12월 1일 날짜로 그냥 한번 넣어주세요. 문제 푸는 거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사전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하나씩 넣겠습니다. 대변에 현금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 들어갑니다. 현금 과부족으로 인식된 20만원은, 자, 현금 과부족으로 인식된 20만원은 매출거래처의 직원의 첨첩장, 거래처 청첩장이네요. 요거는 이제 접대비라고 보시면 되겠죠. 접대비고, 매출거래처니까 물건 사고 파는, 그러면 800번대 접대비. 축의금 20만원이 회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 원인을 뭐 밝혔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거는 보세요. 우선 아셔야 되는 거는 현금 과부족이 인식돼 있다. 이건 과거형이죠. 과거에 현금 과부족이 인식이 되어 있는데 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프로그램 상에서 어디를 찾아가셔야 되냐면, 자, 합계잔액 시산표 한번 띄워보시고요. 합계잔액 시산표를 띄워주신 다음에 지금 결산 시점 문제니까 12월 31일이라고 해주시고요. 네, 12월 31일이라고 해서 조회를 하시면, 자,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찾으시면 돼요. 찾으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잔액이 차변에 있는 거죠. 요거 차변에 현금 과부족 계정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말에 현금 과부족이 있으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여러분, 현금 과부족 임시 계정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없애야 되는데, 가장 베스트가 뭐냐면 원인을 찾아서 없애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없애는 경우도 있고요. 두 가지 케이스를 지금 보셔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따르면 지금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 있던 거를 우선 없애는 거예요. 대변에다가 현금 과부족 이렇게 적어주시고 20만원 적고, 그리고 이 문제에 따르면 이제 접대비라는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접대비 800번대 이렇게 20만원을 적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번의 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if 원인을 끝까지 불명이면, 이 12월 23일에도 원인이 불명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그때는 요 차변이 차변이 비었죠. 여러분, 차변은 비용 자리입니까? 대변 자리입니까? 비용 자리. 그러면 손실은 비용이잖아, 그치? 그래서 잡손실을 쓰면 돼. 차변이 비었을 때는 20만원이라고. 이해되세요? 만약에 대변이 비었을 때는 잡이익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됐죠? 그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자, 그리고 3번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요 빨간 색깔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도 데이터상에 현금 가보적 금액을 이게 지금 83의 데이터로는 바로 확인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차변 잡손실 대변 현금 가보적 그 계정 과목만 적어 놓으십시오. 실제 시험 치실 때는 여러분들이 방금 확인했던 것처럼 그 학계 잔액 시산표 가셔가지고 차변에 그 있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차변에 있는 거를 제거해야 되니까 대변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만약에 현금 가부족 잔액이 대변에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그럼 차변에 적으시고 대변에는 잡이익이라 적으면 되고. 지금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할 때 혹은 분계수할 때 제가 현금 가부족 하나로 묶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복습이 잘 돼 있으시다면 지금 제가 뭐라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바로 4번 가겠습니다. 장부상 현금 잔액은 요 금액이 나왔고요. 금액이 좀 지저분합니다. 실제는 요렇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 좀 계산기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자, 금액을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를 비교를 좀 하셔야 됩니다. 둘 다 앞에 3호로 시작하니까 3호는 안 적고 2, 4, 5, 4, 5, 0 빼기 2, 3, 2, 7, 8, 9 1, 2, 6, 7, 0 자, 여러분 왼쪽이 더 커요. 1, 2, 6, 7, 0만큼요. 왼쪽이 1, 2, 6, 7, 0만큼 더 크다. 요런데 금액은 1, 2, 6, 7, 0만큼 크다. 지금 장부가 더 크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고 요거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원인이 안 밝혀졌대요. 지금 발견했네요. 요거를. 자, 그러면 분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우선은 장부에 있는 현금 잔액이 실제보다 크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실제랑 맞춰야죠. 실제랑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1, 2, 6, 7, 0으로 지었죠. 자, 그럼 차변에 뭐라 적으실래요? 우리 이거 장부랑 실제가 다르면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으면 쓰기로 했던 계정 과목이 뭐였죠? 현금 가부족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현금 가부족을 적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기 현금 가부족은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왜냐? 지금 현재 기말 문제죠. 12월 31일이잖아요. 12월 31일에는 등장할 수 없어요. 얘는 있던 거를 다 제거해야 될 판이잖아. 근데 갑자기 막 등장시키면 안 된다. 그럼 바로 차변에 비었네. 잡, 손실 하시면 돼요. 만약에 대변이 비었으면 잡, 이익 하시면 되겠죠. 됐죠? 5번도 비슷한 유형이에요. 5번은 이제 실제 장부, 실제가 더 크네. 요건 바로 분계만 적어 드릴게요. 장부의 금액을 실제로 맞추려면 일단 현금을 늘려야 되겠고, 대변은 뭐야? 잡, 이익으로 가면 되지. 대변이 비었잖아. 빈칸. 이익자리는 대변. 이렇게 하라고. 됐고요. 자, 그 다음 1번과 2번 문제는 거의 동일합니다. 여러분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1번만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2번은 여러분들 따로 분계 한번 연습하시기 바라고. 우선 문제의 키워드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다 라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뭐 2번 문제도 보시다시피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이라 되어 있죠. 얘도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로는 단기 매매 증권만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표를 잘 보시면 표를 보시면 취득원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작년 기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올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점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변화하는 정도를 일단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자, 인천, 울산, 광주 전부 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냐면 이 부분만 보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서로 다른 자산, 매도 가능 증권이 섞여 있다 하면 단기 매매 증권 따로 평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을 따로 평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지금 전부 다 우리 기말 결산 문제죠. 이런 증권을 내가 들고 있으면 기말마다 평가해야 돼요. 여기 평가선이 보이시죠? 평가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평가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건데, 자, 요거를 조금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한번 좀 나타내서 보자면, 맨 처음에 취득한 게 5천만 원이었어요. 전부 다 단기 매매 증권 5천만 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5,500만 원으로 올라갔죠. 근데 작년 말 이야기고요. 자, 올해는 이런 식으로 갔네요. 51, 500 이런 식으로 갔죠. 그래서 올해는 좀 떨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일단 전기 말의 평가 이익부터 한번 봅시다. 전기 말에 500이 상승했었죠. 이렇게 상승을 했었죠. 그러면 나는 요걸 이제 평가 이익이라고 하시면 돼요. 평가 이익. 지금 단기 매매 증권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다. 자, 그 다음 떨어졌죠. 떨어진 거 요만큼 떨어진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는 평가 손실이라고 하시면 돼요. 평가 손실인데 5,500에서 이만큼 또 350만원 떨어졌네. 그죠? 그러면 350만원 평가 손실 났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올해 것만 하면 되니까 요거를 분계로 적으시면 됩니다. 분계로 적어 볼게요. 평가 손실 잡는 방법은 요만큼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사라진 거죠. 자산이. 그래서 대변에다가 단기 매매 증권 적으시고 금액을 350만큼 사라졌다라고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차변에다가는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해 보았더니 손실 났다 해서 350. 요게 답이에요. 이 문제에서. 1번 문제에서의 답은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전기말 부분에 보이시죠? 전기말에는 그럼 어떤 분기가 있었을까? 전기말에는 또 어떤 분기가 있었을까? 이 부분이죠. 이때는 분기를 어떻게 적었냐면 평가 이익 났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늘어났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차변에 적었을 거고요. 전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500만 원이라고 적었겠죠. 작년 말 그때도 평가했을 건데 그때 분기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가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계정으로 500만 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네, 요 두 가지 일단 그 기간별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할 건데 뭘 할 거냐면,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이었다면 1번 문제 조건으로 할게요. 1번 문제 조건으로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이었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질까? 그걸 한번 좀 볼 거예요. 요거는 기출에서는 안 나지만 요거는 지금 알아놓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금 이해해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패스하시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일단 들고 가십시오. 똑같은 조건으로 갈 거예요. 아까처럼 5천만 원에서 일단 시작합니다.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일 경우, 이게 분계가 좀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죠. 매도 가능 증권 똑같은 조건으로 적는 거예요. 여기도 5,500이라 적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네요. 요만큼 5,150만 원 됩니다. 이거 위에 그림이랑 했던 거는 비교하면서 좀 봐주셔야 돼요. 자, 먼저 전기말부터 해볼게요. 전기말 요만큼 평가 이익이 납니다. 자, 그래서 분계 바로 적을게요. 매도 가능 증권이라 적으시면 돼요. 매도 가능 증권 500만 원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500만 원 올랐으니까.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지금 현재 평가 이익이 이렇게 난 상태거든요. 난 상태인데 올해 말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분계가 좀 그 방식이 달라요.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처음에 취득원가 5천에서 시작했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자, 먼저 지금 아까 단기 매매 증권 보세요.
떨어지자마자 평가 손실이라고 우리가 계정 과목을 써가지고 인정했었죠. 자,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요,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얘가 자본 계정이잖아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계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작년 거는요, 평가 이익하고 그냥 손익계산서 계정이니까 끝났어요. 그 다음에 올해로 되면서 제로 베이스 돼가지고 다시 또 손실 새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데, 작년에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는 평가를 잡으니까 이게 자본 안에 들어가가지고 남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남아 있는 거를 먼저 제거를 해야 돼요. 가격이 떨어지면 남아 있는 걸 먼저 제거하시고, 딱 여기 원가 부분, 최초 취득 5천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서 떨어지는 요 부분에서 우리가 평가 손실을 잡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다시 여기 보시면 지금 요만큼 떨어졌잖아요. 가격이 이렇게. 그럼 요거 평가 손실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계정 과목으로는 자, 여기 바로 분계를 적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되어 있던 얘 있죠. 얘. 요 중에서 먼저 줄이셔야 돼요. 그 금액을 350이라고 줄여주셔야 돼요. 여기 포인트입니다. 대변은요, 요거는 매도 가능 증권 적으면 돼요. 매도 가능 증권 350이라고.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못 나와요. 나오려면 일단 5천만원 줄 쫙 그었을 때 이 금액이 5천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손실 잡으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릴 때 이런 말도 드렸었죠. 매도 가능 증권 자본들은 서로 관계가 안 좋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애가 있다 하니까 손실이가 나 쟤 있으면 안 나가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죠. 이거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자금 할 때 이야기했었던 건데, 자본이 이런 특성이 많아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요거 있으면 나 안 나와. 그래서 또 떨어질 때까지 매도 가능 증권을 다 평가 이익을 없애면 돼요. 그리고 요 밑으로 떨어가면 그제서야 이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없구나, 이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나 등장하겠어, 이래 되는 거거든요. 요까지 일단 한번 들어만 보세요. 이해하시면 다행인데, 안 되면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전산 세무 2급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거 가서 또 나오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은 네, 요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유형 가지금 가수금 정리라고 되어 있죠. 우선 뭐 체크하면서 갈게요. 가수금 300만원의 내역이 다음과 같이 됐다. 여러분, 가수금이 뭐였냐면요, 기본적으로 가수금 분계는요, 현금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을 때 가수금이라고 잡으면 돼요. 숫자 들어가니까 대변 계정 기억나시죠? 급수. 그리고 이거 현금 가보조 관련 거 아니고 그냥 돈이 들어왔는데 이유를 알 수 없다, 가수금이고요. 현금 가보족은 내 장부에 적힌 현금과 실제로 들고 있는 현금이 다르다 할 때 현금 가보족을 씁니다. 둘 다 어차피 임시 계정이라서 성격은 비슷한데 이름이 이제 다른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이 내역이 확인됐다라고 하죠. 그러면 첫 번째 하셔야 될 작업은 차변에 여러분 가수금을 적고 제거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원래 대변 계정이니까 이제 원인 확인했으니까 제거하시면 되고, 문제에서도 300만원 적어놨으니까 300만원 적겠습니다. 금액 안 적혀 있어도 일단 안 적으셔도 상관은 없죠. 자, 이유 하나씩 갑니다. 계약금 받았다. 그럼 선수금이죠. 요거 선급금으로 하시는 분 아직 없죠? 받았으면 수예요. 자, 그다음 외상대금 중 일부를 회수했다. 요거는 외상대금 회수하는 게 뭡니까? 내가 물건을 팔고 받을 돈 있어요? 이거잖아. 돌려받으려면, 맞지? 그건 외상 매출금일까? 외상 매입금일까? 이런 거 좀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 이제 기초적인 겁니다. 250이고요.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게 선수금도 그렇고 외상 매출금도 그렇고 거래처 체크하셔야죠. 네, 거래처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인데 요거 한번 찬찬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1번부터 7번까지가 여기 보시는 선급비용, 선수수익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은 8번부터 12번 문제까지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문제는 나머지 유형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대표적인 것 위주로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입 당시 선급 비용으로 자산 처리했다. 이 말이 좀 중요하고요. 광고 홍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총 500만원어치를 뭐 광고 전단지 같은 걸 샀나봐요. 기말에는 150만원. 요거는 이제 전단지가 창고에 가서 보니까 150만원어치 남아있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광고 선전비로 대체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요까지만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말에 뭔가를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요 문제 케이스를 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케이스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는요, 자산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죠. 구입 당시 자산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입 당시 자산 처리한 거와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좀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구입 당시 분계를 적어보면 여기다가 선급 비용이라고 적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산 처리했으니까. 그리고 그 전단지를 500만원어치를 샀었을 거예요. 지금 답 적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대변, 뭘 줬는지 모르겠을 때는 현금이라고 적으십시오. 금액은 안 적을게요. 여기서 이제 현금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기말이 됩니다. 그럼 기말에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이 문제를 잘 보면 기말 잔액이 150이다 돼 있죠. 그러면 전단지 500만원 어치 중에서 올해 사용된 전단지가 얼마예요? 350만원. 요만큼이 사용됐죠. 사용돼서 사라진 거, 이거를 이제 비용 처리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일단 기억해 주세요. 올해 사용되고 사라진 것만 비용 처리할 수 있고, 지금 남아있는 150만원 쟤는 자산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분계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광고 선전비 계정을 차변에 적으시면 돼요. 광고 선전비 하시고, 올해 총 사용되고 사라진 게 350만원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자, 대변에는 뭐라 하냐면 선급 비용이라고 하신 다음에 350을 줄이시면 돼요. 자, 여러분 결론 지어봅시다.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결론 적어볼게요. 결론적으로 광고 선전비가 얼마죠? 이제 분계가 구입시 분계랑 12월 말 분계를 다 이렇게 퉁쳐가지고 보세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광고 선전비는 350이 기록이 될 거예요. 장부에. 그리고 선급 비용은 장부에 얼마가 기록이 될까요? 선급 비용은 150만원이 남았죠. 원래 500이 있었는데 350 줄였으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비용 처리된 얘는 올해 사용분, 그리고 안 쓰고 남은 애들은 내년이나 뭐 이렇게 쓰겠죠. 그게 이제 자산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우선 요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로 똑같이 이제 구입하고요. 12월 31일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비용 처리해 볼게요. 비용 처리한다면 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자, 비용 처리했다면 광고 선전비를 적습니다. 최초에 왕창 살 때 광고 선전비라고 비용을 잡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대변은 이제 현금 등이 나가겠죠. 근데 이것도 동일한 환경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사용된 거는 350입니다. 350만 사용됐죠. 자, 그러면 이제 기말에 정리해야 됩니다. 기말에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광고 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게 기말에 보니까 사용 부분인 350만 되어야 해요. 그죠? 자, 근데 구입 시점에 광고 선전비 얼마 했는지 보세요. 500 너무 많이 했잖아. 그래서 광고 선전비를 대변에 적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줄이냐면 150을 줄여봐요. 그러면 광고 선전비가 남는 게 350이 남습니다. 그리고 차변에다가 이거 왜 줄였는데요? 라고 하면 이거 내년 겁니다. 내년 거예요. 미리 낸 비용, 자산입니다. 이거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 분계가 끝났습니다. 이것도 정리해 볼게요. 광고 선전비가 얼마가 됐는가 볼게요. 구입 때 광고 선전비 500이었는데 150을 줄였어. 그럼 남은 광고 선전비는 350. 아까 봤었던 결과랑 같죠? 선급 비용도 볼까? 구입 때는 선급 비용 인식한 거 없었어. 그 다음에 기말에
150 인식했네. 아까는 결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 두 케이스를 다 정리하십시오. 다 정리하시고 어쨌든 같은 결과 값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분개하는구나. 그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나올 수 있어요. 이 문제에서의 답은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 광고 선전비 이 부분인데, 만약에 취득 시 비용 처리하였다 라고 한다면 이 오른쪽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다 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 케이스로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풀었고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아시고 이제 3번 해보겠습니다. 단기 9월 1일 보험료 1년분 9월 1일 날 보험료 1년분을 240만원 줬는데 이거 잘 보셔야 될 게 제조 부문과 본사 관리 부문으로 따로 나눠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됐나요? 이게 이제 좀 헷갈린 겁니다.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모두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었다. 그리고 기말에 정리해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우선 요거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요것도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겠고 9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말 되겠죠. 자, 여기서는 제조부서 그 다음에 영업 본사 부서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가 따로 있고 본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비용 처리 때문에 일단 구분을 좀 해놨는데 취득할 때 모두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취득 때는 현금이라 적고 총 240만원이 나갔겠죠. 제조 거랑 본사 거 합쳐서. 자, 그 다음 자산 처리했대요. 보험료 비용이거든요. 비용을 일괄적으로 냈다. 그러면 보험료 계정을 일단 못 써요. 보험료 계정이었으면 여기다가 500번대 800번대를 제가 구분해 가지고 180만원 60만원 이런 식으로 적었겠지만 보험료를 선급비용은요 그냥 같은 계정을 쓰면 돼요. 240만원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요 포인트인데 그 다음에 이제 12월 31일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봅시다. 12월 31일에 이제 봤더니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좀 쪼개 보실 거예요. 180만원 중에서 그 다음에 60만원 중에서 올해 분이 얼만가를 좀 쪼개 보셔야죠. 자, 9월부터 12월까지 손가락으로 세세요. 9, 10, 11, 12 총 4개월이네요. 4개월입니다. 그럼 여기는 12분의 4를 곱하면 돼요. 180만원에 12분의 4를 곱하면 올해에 사용된 부분, 얘도 마찬가지죠. 60만원에다가도 12분의 4를 곱하면 관리 부분에서 올해의 사용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건 좀 복잡하니까 천천히 들으셔야 돼. 하나씩 계산합니다. 180 곱하기 4에 나누기 12는 60만원. 제조부에서 올해의 사용분으로 볼 수 있는, 올해 보험료라 볼 수 있는 게 60만원이고, 그 다음에 관리 부분 60만원 곱하기 4에 나누기 12. 이건 20만원이네. 요건 올해에 20만원이라고 사용분, 보험료 처리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제조 부분 60만원이라고 비용 처리하셔야 되고, 기말에 정리를 했을 때, 본사는 20만원이 정리가 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차변 구입 시점, 그러니까 구입이 아니고 이제 일괄적으로 내는 시점에 비용 처리했던 게 하나도 없네요. 없고. 그러면은 보험료를 이제 하나씩 각각 입력합니다. 보험료 500번대 60만원 적으시고, 새로 이제 올해 분 보험료를 인식합니다. 보험료 800번 20만원 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뭐를 적냐? 선급비용. 미리 냈던 비용 요만큼을 80만원을 없앱니다. 자,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요, 이게 이제 자산 처리했을 때니까, 이때가 자산 처리했을 때죠. 밑에다가 비용 처리했을 때는 분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요 두 개를 항상 정리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제조 따로 해보고, 그 다음에 본사 따로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본사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보면 그냥 좀 눈으로 보기 편해라고 합니다. 자, 9월 1일 날 이제 비용 처리했다 이렇게 하면 보험료 잡으셔야 돼요. 보험료 하신 다음에 제조부분 500번대 하시고 이때는 180만원을 한꺼번에 냈어요. 180만원. 그리고 또 보험료 이건 이제 본사 거 800번대 하시고 이때는 60만원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대변 현금 똑같아요. 금액은 똑같고요. 자, 그 다음 기말에 갑니다. 기말에. 자, 아까 전에 올해에 사용된 보험료가 총 얼마나 했냐면 60만원 제조부분부터 갑니다. 자, 60만원만 장부에 인식되면 되는데 180이나 인식됐죠. 그러면 보험료 좀 줄일게요. 보험료 기말에 정리 다 해야 돼요. 500번. 자, 얼마를 줄여야 60만원이 될까? 120을 줄여야 180에서 120을 빼야 60만원이 남고. 자, 그 다음 보험료 적으시고 이제 800번 때는 처음에 60만원 인식했는데 올해 사용된 게 20만원이니까 20만원으로 맞추려면 40을 줄여야 되겠네. 40 줄일게요. 40을 줄여야 보험료가 결국은 20만원이 남으니까. 자, 차변에는 뭐라 적냐? 선급비용 적고 이거 줄거게요. 그냥 대변 입력 다 하면 두 개 합계된 금액이 선급비용이니까 160 되겠죠. 여러분, 위에 것도 할 줄 알고 아래쪽 것도 할 줄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다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문제들은 또 연습하시면서 하시면 될 거고 계속 이제 이어서 합니다. 자, 이어서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가 여러분 방금 알려드렸던 요거네요. 요 부분이네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5번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한번 풀어보시고 6번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볼게요. 우리는 이거는 이제 선급 비용이 아니라 선수 수익이 나와서 한번 풀어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하시면 되는데 학생들이 또 헷갈리시더라고. 자, 올해 7월 1일 날 임대를 했다. 1년분 임대료를 1200을 수표로 받았다. 그때 전액 선수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보이시죠? 자, 이거 우선 문제대로 해보겠습니다. 7월 1일 12월 말. 자, 여러분 7월 1일부터면 딱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6개월분 임대료 수익인데요. 올해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임대료는 600입니다. 딱 6개월분만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7월 1일 분기부터 하나씩 합니다. 수표를 받았다 했으니까 여기다 수표. 현금이죠, 수표는. 그리고 대변이 임대료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는 선수 수익으로 처리했다. 임대료라고 해도 되고 선수 수익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처리했다. 그리고 이제 12월 말에 정리 좀 해야지. 올해 분이 600만원, 요것만 임대료 수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600만원 인식하시고 어디서 줄인다? 대변에 있던 선수 수익에서 줄인다. 차변에 적으면 되지. 600만원 줄인다. 결론, 임대료는 얼마가 됐습니까? 600만원. 선수 수익은 정리가 되면서 얼마가 남았습니까? 600만원. 됐나요? 그런 식으로 남았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요때처럼 선수 수익이 아니라 임대료로 잡았다면, 선수 수익은 부채 계정입니다. 근데 이제 임대료로 계정 과목을 잡았다면 현금은 똑같아요. 차변의 현금 1200은 똑같고 대변이 이제 임대료 바뀝니다. 이때 1200 한꺼번에 받은 거 임대료 처리했었을 거고, 얘도 동일하죠. 올해분 임대료는 600입니다.
이제 봅니다. 지금 임대료 600만 인식돼야 되는데 7월 1일 거부터 쭉 보니까 1200이나 인식돼 있죠. 줄여야죠. 임대료를 얼마를 줄여야 600만 남을까? 600 줄여야죠. 그리고 대변을 선수 수익으로 잡습니다. 600. 결론입니다. 요거 결론적으로 임대료가 얼마가 남았죠? 600. 그 다음에 선수 수익은요? 600. 아까와 똑같은 결론이 되었습니다. 요렇게 풀면 돼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고, 자, 7번도 한번 같은 방식으로 풀어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뭐 부채로 처리하였다 라는 말은 선수 수익이니까 뭐 잊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8번 합니다. 자,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이 있는데요. 기간 경과분 이자를 인식한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요. 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 이자 지급 날짜가 3월달 돼 있죠. 요것 때문에 조금 우리가 결산 때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12월 말 입장에서는 이자가 나가거나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돈은 안 나갔는데 무슨 뭐야 이렇게 이자 인식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회계가 발생주의지 않습니까? 발생주의. 그런 거기 때문에 요 12월 말에 아직 돈이 들어오거나 혹은 나가지 않았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을 인식을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 발생주의라서 그래요. 발생주의라서. 올해분으로 볼 수 있는 비용 혹은 수익이 있다면 인식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이자를 인식하다 했는데 이자 수익일까요? 이자 비용일까요? 그거에 대한 단서는 여기 있죠. 정기예금은 내가 돈을 넣은 통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자 수익이 되죠. 돈을 넣었으니까. 그리고 기간경과분이 바로 올해분이란 뜻이에요. 올해분. 그럼 기간 미경과분은 내년분이죠. 내년분. 이게 지금 미경과분.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금금액 보시고 여기에다가 곱하시고 2%를 곱해야지 연이자가 나오죠. 그러면은 그냥 이건 간단하게 200만원 나오죠. 자, 연이자가 200입니다. 연이자가 200이고 예금기간 보세요. 올해 4월 1일에 넣어서 뭐 차차기 이런 식으로 가네요. 그러면 올해분 이자로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에서 4월 1일부터 올해분 이자는 이제 12월 31일 것까지만 올해분 이자로 볼 수 있겠죠. 이게 몇 개월이냐는 거죠. 이거 손가락 쓰세요. 4, 5, 6, 7, 8, 9, 10, 11, 12. 9개월이네. 9개월입니다. 이게 월할 계산하려면 12로 나누면 되죠. 어떻게? 밑에다가 9, 이렇게 12. 곱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분 이자가 나옵니다. 자, 200만원에다가 곱하시고 9 나누기 12 150만원이네. 자, 올해분은 150이다. 자, 그래서 이제 분계 바로 들어갑니다. 올해 이자 수익. 돈 안 들어와도 인식해야 돼요. 회계는 발생주의라서. 자, 근데 이제 차변에는 돈이 들어온 건 아니라서 현금이라고 적을 수는 없겠죠. 그럼 이제 아직 못 받았다 라고 해서 수익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혹은 미수수익, 미수가 차변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변에 미수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이자 비용을 안 낸 것 같은 경우 할 때는 이제 대변의 미지급 비용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거를 이제 푸시면 되는데, 그거 관련된 문제는 11번에 일단은 뭐 비슷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일단 10번도 풀어볼 거거든요. 방금 18번 풀었죠. 이제 10번 풀고 또 이어서 풀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기말은 이제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장기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는 미수이자 요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미수 자리가 어디죠? 차변입니다. 미수 수익 적으시고 이자 적으시고 수익일까 비용일까? 먼저 장기대여금 보이세요? 내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를 받겠죠. 그래서 이자 수익이다 라고 하셔도 되고요. 혹은 미수 글자 뒤에 뭐라 적혀 있어요? 수익이라 적혀 있죠. 그래서 수익이다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간단한 분기라서 요령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선급 비용, 선수수익은 거래처를 보통은 안 적어요. 이 시험에서는. 그래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일단은 11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0월 1일 날짜 잘 보셔야 되고요. 영업부에 영업부니까 이제 800번대라는 거. 사무실을 임차하였고요. 날짜 10월 1일부터 뭐 이렇게 2년 뭐 이렇게 하나 봐요. 그 다음에 보세요. 6개월에 600이래요.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은 한 달에 얼마예요? 100만원입니다. 요거 체크해 놔야 돼요. 자, 그리고 기말까지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 자, 보자는 겁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부분 좀 바꿀게요, 여러분. 요거 단기입니다. 단기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분기할게요. 11번 단기입니다. 자, 그러면 10월, 올해 거니까 10월, 11월, 12월 총 3개월 분에 대한 지금 보시면은 임차료를 인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 내가 임차료를 주지 않았지만 임차료 자리는 차변인 거 아시죠? 차자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아까 한 달에 100만원인데 3개월 분이니까 300만원만 임차료 인식해 주시고, 근데 돈을 아직 안 줬잖아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 30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에 있는 건 못하니까 이거 좀 수정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거 잠깐 저도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체크가 됐고요. 자, 그 다음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문제가 기니까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12번입니다. 단기 7월 1일에 날짜 보시고요. 대대전자로부터 5천만원을 차기 6월 30일 내년에 갚기로 했대요. 내년에 갚기로 하고 차입했대요. 빌렸습니다. 이자는 최초 차입한 원금에서 월 0.3% 이자래요. 월 이자 나온 거 확인하셔야 돼요. 연이자인지 월이자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금을 상환할 때 이자를 같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자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나가네요. 자, 근데 기말 현재 단기분 이자에 대해서는 올해분 이자는 또 인식을 해야 된다 돼 있고,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 넣으라 하죠. 그러면은 요런 거는 이제 좀 거래처 코드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어디에 넣느냐면 일단 분개하고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월 0.3%니까 요 계산부터 한번 때려 볼게요. 네, 5천만원 곱하기 0.3% 하면 돼요. 5천 곱하기 그 다음에 0.3 하시고 여기 퍼센트를 누르셔야 돼. 퍼센트 하시고 15만원이네. 월 15만원. 이자가 월 15만원이다. 월 이렇게 됐고, 자, 그럼 7월 1일에 차입을 했으니까 올해 분은 6개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곱하기 6 하시면 올해 분 이자가 나옵니다. 6, 30이니까 90만원 되겠네. 자, 분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분계는 차변에다가 이제 이자 비용 90만원 올해분 대변 아직 돈 안 준 거지. 그러니까 미지급 비용 하시고 90만원. 그리고 이 문제에서 거래처적으로 한 거는 여기 적으시면 돼요. 보통은 안 적는데 이런 식으로 또 한 번씩 적으라고 하면 적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3, 14 요 부분 보겠습니다. 요거 보고 잠깐 끊었다가 또 이제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13번입니다. 부가세 예수금,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이런 식으로 나오죠. 숫자가 들어가면 대변 계정이라고 했었고, 급자가 들어가면 차변 계정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근데 상계한다라는 말 보이시죠? 서로를 바꾸어라, 퉁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원래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있었겠죠. 대변 계정이니까. 근데 바꿔라 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적으세요. 부가세 예수금 숫자 이거가 대변에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변에 적으시고 금액 적고 28600이라 적고, 그 다음 부가세 대금금 차변에 있죠. 그거를 반대로 적자. 이런 식으로 적고 금액 16485 적고,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을 비교해 보세요. 지금 어때요? 다르죠? 대변이 비어 있죠? 여기 미지급 세금 써라 했잖아, 그치? 미지급 세금 쓰시면 되고, 줄 끌게요. 줄 끊는 건 뭐다?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을 그냥 이용하면 된다 했죠? 이렇게 12월 31일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요걸 한번 잠깐 볼 건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자, 이기확정 부가가치세에 대한 예수금과 방식은 좀 비슷해요. 수, 그 다음에 대급금의 잔액은 급, 다음과 같다. 오케이. 여기 보시면 급, 수 보이시죠? 관련 회계 처리를 하시오. 기존에 배우신 대로 일단 적어보면 여기다가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입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 금액을 우선은 각각 적어 보겠습니다. 각각 458 721 예수금, 458 721 부가세 대급금은 245 155 245 155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자, 미지급 세금 혹은 미수금으로 처리해라는 말이 뭐냐면, 만약에 대변이 아까처럼 비었으면, 위의 문제처럼 대변이 비었으면 미지급 세금 대변에 적으면 되고, 차변이 비면 미수금으로 적어라 이 뜻이에요. 그건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대변이 비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이라 적으시면 돼요. 미지급 세금 적으시고, 둘 사이의 금액 차이를 잠깐 좀 계산해 볼게요. 이 문제는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엄청 복잡한 문제인데, 세무 2급 정도에나 나올 만한 문제였는데, 245 빼시면 213566이거든요. 이렇게.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원 단위는 납입하지 않으니까 자비익으로 처리하라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떼가지고 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6 요거를 자비, 요렇게 하는 문제였었어요. 요거 그때 나왔을 때 다 틀렸어요, 사람들. 이건 나왔으니까 풀어드린 거예요. 사실은 13번 문제가 주로 나오던 문제인데, 14번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요령만 아시면 되니까 이거는 너무 갈수록 어려워지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참으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산 첫 번째 시간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Hey now, honey, I've been driving around in my car looking for some kind of open bar.